한국 축구의 상징 중 한 명인 신태용 감독은 한때 뛰어난 선수였고 지금은 유명한 감독이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에 따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경기장에서의 실패가 아닌 수백만 팬의 기대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압박과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에 있는 듯합니다. 신태용은 1970년 10월 11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났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축구는 그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단축시킨 부상이 아니라 가족이 가장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여론의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대회 전까지 한국팀은 약체로 여겨졌으며 그는 전술과 라인업 선택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첫 두 경기에서 스웨덴과 멕시코에 패하면서 그는 분노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팀은 독일을 2대0 이기며 충격을 안겼지만 이 승리는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상처를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에서 외면당하는 기분은 두렵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단순히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특히 아내 차영주와 아이들 신재원, 신재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느끼는 자기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집을 떠나 있던 나날들과 전술과 포메이션을 놓고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부상으로 인해 선수로서의 경력이 단축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는 성남 1화 천마에서 뛰는 동안 뛰어난 미드필더였으며 뛰어난 지성과 경기장에서의 기술로 사막 여우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선수 생활 후반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어 2004년 33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팀에 더 기여하지 못했다는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에게 오래 남아 코칭의 길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었지만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정신적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경력은 뛰어난 선수에서 논란이 많지만 재능 있는 감독으로 변화하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선수로서 한국 축구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신태용 선수는 1992년 성남 1화 천매에 입단하면서 빠르게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K리그 우승을 7번, 1993, 1994, 1995, 2001, 2002, 2003, 2004 차지했으며 1996년에는 K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통산 99골을 기록한 그는 한국 축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그의 지적인 플레이 스타일, 뛰어난 경기 판독 능력, 날카로운 패스는 그를 성남과 국가대표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23경기에 출전하여 3골을 넣었지만 예상했던 만큼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축구 인생은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다. 2004년 무릎 부상은 그에게 큰 타격이 되었고 예상보다 일찍 축구에서 은퇴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은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 때문에 많이 울었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사막 여우가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코치로 전향하면서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몸담았던 팀인 성남 1화 천마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그는 성남을 AMP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는 그의 감독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업적이었다. 이 승리는 그에게 첫 대륙 타이틀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그의 전술적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몇 년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6년 올림픽에서 한국 UH3 대표팀을 이끌며 팀을 8강까지 이끌었지만 온두라스에 패배한 뒤 보수적인 전략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신태용 감독의 감독 경력의 정점은 2017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을 때였다. 그의 임무는 팀을 2018년 월드컵 예선까지 이끄는 것인데 팀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닌 도전이다. 그는 그렇게 했지만 월드컵에서의 압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독일을 상대로 이대로 이긴 경기는 그가 감독석에 앉아 눈물을 흘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수개월간 의심과 비난에 시달린 끝에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팀이 조별 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큰 실패이고 그는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2020년 AFF컵에서 U3 팀을 중결승으로 이끌었으며 팀의 FIFA 랭킹을 크게 향상시켰다. 인도네시아에서 그가 쉼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강인한 정신을 증명해 줍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고 계속 전진해야 할 때도 있죠. 신태용 감독은 선수로서든 감독으로서든 항상 자신의 경력에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 단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남 일화천매에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감독으로서 K리그 타이틀 7회와 AFC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차지한 것이 그 야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는 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태용 감독은 감독으로서 항상 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한국 대표팀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2002년 월드컵 4강 기록을 뛰어넘는 것을 꿈꿉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독일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그가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는 이정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는 팀을 다시 황금기로 이끌어 AFF컵에서 우승하고 월드컵 예선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청소년 축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세대가 자신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항상 열망하는 또 다른 업적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부터 조제 모리뉴의 실용적인 스타일까지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획득한 타이틀뿐만 아니라 축구계에 가져온 변화로 인해 아시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1995년에 차영주와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거의 30년간 지속되었으며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결혼 생활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차영주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항상 남편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에게는 신재원, 신재혁, 신재혁이라는 세 자녀가 있는데 신태용은 항상 이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큰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신태용 씨는 한때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쳤다고 시인한 바 있다. 선수 시절부터 감독 시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와 차영주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저는 아내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그가 느낀 슬픔은 이별이 아니라 늘 그를 위해 거기에 있어 주었던 여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남아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장남이자 현재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 중인 신재원 선수는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아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지만 힘든 시기에 우리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 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어요. 일 때문에 가족에게서 멀어졌거든요. 라고 그는 말했다. 재원은 또한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실패했을 때 아버지가 울었던 것은 여론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축구를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감정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경기장에서의 실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희생과 기대에 따른 압박감이기도 합니다. 그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 고통스러운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뒤섞인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축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헌신적인 아내를 만나 행운하였지만 그의 슬픔은 가족을 위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은 축구장 위에 사막 여우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열정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따뜻한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남자입니다.